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최근에 은행 위기가 진정되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좀 가능하겠다 이런 시선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올해 최종금리로 5.1% 예상치를 내놨던 연준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선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시선을 돌릴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같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채금리 상승에 주목하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도 대부분 하락했고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차 주들도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장 막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가득 채워가 보시면 어떨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 생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을 보도국 기자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민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IT 수요 둔화로 반도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1분기에도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요? 네, 올 1분기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이 20%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번 1분기 디램 평균 판매 가격이 20% 내렸습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침체 등으로 재고가 많이 쌓인 탓인데 트렌드포스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야만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체는 디램 생산 축소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디램 종류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버 디램의 하락폭이 20에서 25%로 가장 컸는데 이는 OEM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수요가 특히 부진했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소비자 수요 전망도 밝지 않아 재고가 소진이 어렵다는 게 트렌드포스 측 설명입니다. 네, 이 반도체 한파의 끝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당분간 이런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네, 침체된 반도체 수요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가격 하락폭은 2분기에는 10%대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공급업체의 재고가 많은 상황이라 올 하반기에 가격이 상승 전환할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수요 회복이 관건인데 트렌드포스 측은 업체들이 현재 낮은 가격 디램을 더 살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통해 재고 과잉이 완화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하락한 1분기 반도체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로 서민들이 시름을 좀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을 의미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됐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해당 수치가 하락 전환한 건 3개월 만입니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앞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WTI 기준 유가는 60에서 7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은 조사국도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국제 유가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안정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향방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미칠 주요 품목에 대해 공공요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전달보다 6.6%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에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의 인플레가 하락하면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요? 네, 오늘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100보다 크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건데 이번 달 전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보다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수치는 92로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어 아직 부정적 인식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폭이 둔화하고 마스크 전면 해제 조치 등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 지출 전망 지수만 하락했고 현재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전망 등 나머지 5개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율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은 증시 소식입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가 다음 달에도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국내 주요 6개 증권사에 따르면 다음 달에도 코스피가 2200에서 2500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500대를 돌파하기는 힘들다는 건데 이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미국 은행권 위기 사태와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게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변수로는 다음 달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미국 은행권 위기 사태의 안정 여부를 꼽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은행권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생기면서 증시 분위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다음 달 초반까지는 부진한 양상을 보이다가 중순부터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증시 상단이 2,500대로 제한된 데 대해서는 증권가는 미국의 추가적인 뱅크런 가능성, 예금 보장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잡음 등이 전망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또 한 번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간 수요도 둔화될 수 있어 당분간 금융시장에서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증권가에서는 시장이 어려울 때는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대표주를 압축해 대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익 사이클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은행권 위기 사태로 은행 대출 여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엔 공시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해서 국내 항공주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항공주들 강한 모습이고요. 또 이 IRA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 또 짚어볼 만한 이슈와 공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조선해양부터 살펴보시죠.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현대사무중공업이 6,749억 원 규모의 LNG선 2척 수주 계약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수주권은 현대사무중공업에서 건조해서 2027년 3월에 인도를 할 예정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이 현재까지 총 52척 70억 9천만 달러의 수주를 달성하게 되면서 연간 수주 목표치의 45%를 벌써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제는 한국조선해양이 사명에 HD를 넣는 이 사명 변경도 진행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브 컴퍼니도 살펴보시죠. 네, 무상증자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신주는 다음 달 14일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배당 기산일은 올 1월 1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S맥도 살펴보시죠.
네, 스맥은 대표이사 교체 결정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S맥이 대표이사 교체 소식에 오늘은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현 NSM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200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S맥에서 근무를 했고요. 최근까지는 S맥 계열사인 이 NSM에서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왔는데요. 이번 김상현 대표가 적자에 빠져 있었던 회사의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란 이 기대감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W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게임즈는 자사주 18만 3,746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취득단가 기준으로 약 71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전일 개최됐었던 제11회 정기주주총회에서 공개된 이 자사주 소각을 발빠르게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올 연말까지 주가가 공모가였던 6만 5천 원 회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상증자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 이렇게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의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오늘 어떤 이슈를 좀 다뤄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가 이륙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실적 회복에 주가가 순환까지 갈지 좀 의문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챗GPT한테 우선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사들이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을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항공사들 실적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다, 이렇게 좀 답을 내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운송량 증대가 조금 필요하겠고 운송 비용 감소도 좀 중요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약 및 운송에 대한 효율성이 좀 향상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서비스 향상, 거기에 경쟁력 강화, 여기에는 이 가격과 노선, 서비스 경쟁력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안정성을 좀 유지해야 되겠고요. 지속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항목도 꼽아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챗GPT한테 이렇게 항공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항공사의 실적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죠. 네.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집값이 좀 두툼해야지 사람들이 가족분들을 데리고 이제 해외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좀 경기에 대한 어떤 두나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네. 유가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상승이 당연히 연동이 되다 보니까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네. 유가 흐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0% 아래로 또 한번 떨어졌었죠. 네네. 유가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항공 요금 자체가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TA 항공 같은 경우가 8% 넘게 올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네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실적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국내 주요 LCC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률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TA 항공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286억 원 이 영업이익률 좀 전망되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좀 높은 폭으로 좀 뛰었네요. 이렇게 해서 주요 항공사들 영업이익률 1분기 전망치가 이렇게 좀 좋은 것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증권사가 또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을 내놓으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주가 조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주요 항공사들 2분기 실적 어느 정도나 개선될지 또 그 실적들 개선된 그 주요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숫자들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분기죠. 그렇죠.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조금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항공 포탈이라는 사이트에서 여객수를 항상 체크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보시게 되면은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각 항공사별로 여객수, 출국하는 여객 그리고 입국하는 여객수를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1분기에 비해서 2분기부터는 숫자가 조금 슬로우해진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네네.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중국에 대한 어떤 부분들, 중국향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또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네. 전자여행 허가제 절차를 면제를 한다라는 그런 속보가 좀 나와주면서 항공주를 비롯해서 뭐 화장품 그리고 뭐 보톡스, 미용기기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상당히 좀 좋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2분기는 살짝 슬로우해지더라도 다시 또 뭐 한 6월, 7월부터는 다시 또 이제 여름방학 시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다시 한번 끌어온다라면은 네. 주가는 다시 한번 저점을 딛고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정부가 항공편 확대 정책을 조금 내놨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노선 증편 계획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중국 노선, 일본 노선, 동남아 노선 이렇게 있는데 각기 이렇게 해서 좀 회복률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하늘색은 2019년 평균을 말하고요. 그 중간에 2023년 2월 현재 그리고 앞으로 2023년 9월 이 전망치가 이제 가장 짙은 색깔 이 그래프인데 이렇게 해서 조금은 전망치가 나오는데 또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네. 그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동안 중국은 거의 소위 막혀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것이 뚫리는 그런 첫 해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을 뭐 혹자는 아직까지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네. 결국은 오픈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하철을 타보시거나 아니면 홍대나 네. 종로 같이 좀 주요 번화가를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느끼는데 2주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좀 많이 없었던 중국 분들이 중국말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중국말을 쓰시는 많이 중국 분들이 들려오죠. 네네. 정말 많이 네. 늘었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대응을 네. 하신다라면은 중국 관련된 어떤 소비주들 그리고 항공 여행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두에 오늘장 항공주가 좀 강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항공주들 좀 상당히 강합니다. 진에어, 제주항공도 5%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또 에어부산도 3%. 근데 이 와중에 특히나 TA홀딩스, TA항공이 좀 급등세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항공주 내에서도 특히나 TA홀딩스의 강한 시세가 좀 몰리고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TA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800억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710억 정도 되는데
일단 TA 항공이 이제 주가 되고요. TA 항공이 움직이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TA 홀딩스도 주가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네.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조금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TA 홀딩스가 물론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만 여전히 주가 되는 어떤 여러분의 투자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네. 홀딩스보다는 항공을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저희가 뭐 국내 주요 LCC 올해 1분기 뭐 영업이익 전망도 한번 살펴드렸는데 이 항공주 내에서도 실적의 승자는 아무래도 이 저가항공사 LCC다 이런 말이 좀 나오죠. 특히 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 본격적인 여행 수요 이 회복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LCC를 좀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한항공 같은 대형사들은 여객보다는 화물 운임에 좀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LCC와 대형 항공사 이 투자 포인트를 좀 달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뭐 일단은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라고 한다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죠. 네네. 근데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쵸. 각 대륙별로 현재 인허가를 현재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또 다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합병의 조건이 바로 슬롯을 반납을 하는 조건입니다. 네. 이 슬롯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이 이착륙을 할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것을 슬롯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그것을 반납을 한다라는 뜻 자체는 그 기회가 그 나라의 어떤 항공사들 혹은 LCC, 우리나라 국적의 LCC들에게 네. 오히려 기회가 열린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면은 1+1은 2가, 1+1은 2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1+1이 2가 아니라 1.5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경우에 주가가 잘 뻗어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하나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 항공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항공 수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 주가는 바닥을 잡더라도 네. 기대감을 2분기, 2분기 정도 끌어와서 지금 반영을 시키죠. 그렇지만은 항공 화물의 경우는 그건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2분기 뒤늦게 바닥을 찍고서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항공 화물의 경우는 본격적으로 숫자가 올라오는 것은 3분기부터가 될 거라고 본다라면은 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투자의 어떤 시점이라고 본다라면은 3분기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이런 좀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 수출 축은 반도체다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상분기부터 좀 주목해 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특히 최근 정부가 또 관광 산업은 경제 발전의 큰 축이다라면서 관광 활성화 목표를 조금 발표를 했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 600억 원 재정 지원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공주를 비롯해서 이 관광업종 내에서 좀 기대할 만한 섹터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소외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가 좀 내 과거의 화장품과 지금의 화장품을 같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네. 2014, 15년도 우리가 중국으로 처음 수출을 할 때 화장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멀티플을 상당히 높게 줬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중국 분들의 경우에는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서야 눈을 뜨기 시작했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 화장품을 거의 쓸어가듯이 가져왔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 자국산 화장품의 품질이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네요. 네네. 우리나라 화장품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상승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어떤 화장품을 봐야 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색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 외국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네. 해외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형을 했는지 여부와 네. 두 번째는 이 화장품에 대해서 가장 네네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어떤 해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성형 네. 관광을 정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 미용 기기의 경우에도 오늘도 상당히 좀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맞아요.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게 색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색조가 이제 해외 분들이 쓰시는 색조의 어떤 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색조의 톤이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일단은 관심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색조 화장품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가 측면에 놓고 본다면 뭐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뭐 아이패밀리 그리고 뭐 클리오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들 위주로 약간 좀 제한적으로 놓고서 화장품 섹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자국 내 화장품 때문에 조금은 설 자리를 잃지 않았나 이런 좀 우려감도 있었지만 여전히 국내 제품의 화장품도 좀 선호하는 중국인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색조 화장품 쪽으로 조금 관심을 돌려보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항공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좀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섹터 내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탑픽 종목은 어느 종목일까요? 네, 일단 LCC 중에서 TA항공을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LCC와 이 TA항공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형, 대형 기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네. 대부분의 이 LCC들의 경우에는 보잉 737 시리즈 혹은 A320 시리즈라고 해서 소위 단거리 기종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기종을 운영을 하는 것이 이 유지 비용 측면에서 워낙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이 TA항공이 이런 어떤 거를 깨고 중대형 기종 A330 300이라는 중대형 장거리 기종을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에도 취항을 하고 있고요. 뭐 크로아티아 같이 기존의 LCC 분들이 취항하지 않은 큰 먼 거리까지도 이제 취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지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MZ세대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왜냐 항공요금이 한 40만 원, 50만 원 차이가 난다라면 맞아요. 좌석이 좀 좁고 뭐 이렇게 뭐 기내식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 그거를 감수하고서 차라리 그 돈 아껴서 거기서 더 맛있는 걸 사 먹겠다 뭐 이런 거겠죠. 네. 마일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이런 어떤 MZ세대의 어떤 욕구를 이 TA항공이 잘 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전까지는 이 TA항공이 다른 LCC와 좀 차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한 가지 리스크 요인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에어부산 그리고 포함해서 에어솔 같이 그런 LCC들도 다 합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LCC 내에서도 이런 중장거리, 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대형 기체들을 빌려서 TA항공에 맞대응하는 어떤 그런 것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고 할 때는 그때는 네.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른 LCC와는 다르게 TI항공은 이 대형 기종까지 보유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 주셨는데요. TI항공 이 전반적으로 이 오늘 좋은 흐름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따라가도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항상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날에는 1차로 여러분들이 소액 정도 매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그때는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네. 자신 있게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역시나 정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1차 매수하시고 또 내려올 때 한 3,500원 정도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매수를 해보셔서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1차 소액 매수 좀 해보시고 좀 내려왔을 때 매수가 3,5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4,5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오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시장 이 분석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실제 수익으로까지 챙겨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고수의 선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포스탁데일리 최양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과 심도 있게 나눠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갑질의 갑질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한국 업계에 어떤 타격이 조금 일어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현재 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조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또 민감한 기업 정보의 좀 구체적인 데이터 제출을 좀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미국의 갑질이라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이제 뒤편 한번 보시면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정보들인데 정말 그야말로 이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미국에서 보조금 주고요. 네. 이런 거 다 알아내면은 뭐가 되냐면요. 아니, 미국 국영 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네. 왜요? 그럼요. 어제 저녁 먹으면서 반도체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미국 국영 기업화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네. 조금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사실 좀 한숨은 돌린 그런 미국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네. 미국의 반도체 국가기술연구센터하고 같이 연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살짝 밑에 있는데 네. 사실 그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눈에 안 보이게 좀 해놨나 근데 이제 봐요. 웨이퍼 수율 이런 거는요. 네. 반도체 한 10년 정도 하는 사람이면요. 공장 한번 사 견학하면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이 뭐 중대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내라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아니, 국영 기업도 아닌데 뭐 네. 보조금을 몇 푼 안 주면서 이제 그거 한다는 생각들이 나고요. 네. 그래도 한숨은 돌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웨이퍼 숫자를 지금 조정하는 5% 이상 못한다 그랬지만 네. 사실 미세 공정 가면은 수율을 높여갖고 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제일 예민한 게 반도체 장비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첨단 이 기술을 높여서 그 생산되는 기계들을 중국으로 갖다 놓고 이제 이런 작전들을 많이 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올해 이제 10월까지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은 유예가 돼 있는데요. 네. 10월 달에 한 번 더 우리가 기회를 받는다면 네. 쭉 중국의 뭐 전체 생산 거점을 만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지금 여 안에 숨어 있는 굉장히 큰 함의는 한 가지라고 보입니다. 10년 유예를 줄 테니 네. 중국에서 나오라. 이 메시지거든요. 그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뭐 우리가 결국은 지금 큰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어떤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내에조차도. 네. 네네. 이게 굉장히 너무 정치 이슈화 됐다. 특히 이제 시계열로 보면 올해 연말 정도면은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지도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비들을 잘 넘기면은 네. 또 어떤 상황이 또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로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생산 거점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다국화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절대 정령의 위치에 와 있는데요. 그렇죠. 마침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용인에다가 거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하니 네. 이런 투자들을 지금 어려울 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 그것이 사실은 반도체 업계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작동한 예가 많기 때문에 네. 하여튼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할 때 제출 정보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주셨는데 또 미국 투자를 결정한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포함을 해서 TSMC도 좀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SK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은 고민 중이다.
네. 이런 보조금 신청 좀 아직은 고민 중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미중 반도체 공장 현황을 보시면 이 중국에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포진돼 있고 SK도 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SK가 이 삼성전자보다는 중국 내 이 공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이제 SK는 이제 낸드 플래시 50% 이상을 좀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패키징까지 다 지금 하는 상황들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규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기서 지금 뭐 저희가 뭐 2나노, 3나노 뭐 이런 초미세 공정을 갈 부분들은 아니기 네네. 때문에 지금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네.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한숨을 쉴 수 있는 숨 쉴 공간을 마련했다는데 큰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수요가 많아지면요. 이 전반적인 제한조차도 조금 풀릴 가능성들은 높습니다. 벌써 3분기만 가더라도요. 네네. 지금 D램이 지금 한 270억 개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생산 능력은 265억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 주가 올라가고 네.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2분기에 지금 뭐 최대 뭐 10%에서 15% 가지만 벌써 3분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이 지금 뭐 연 4일째 오르고 지금 뭐 4천억 정도의 지금 뭐 매수가 들어오는 네. 부분들이 원래는 이게요 4분기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 그게 한 분기 지금 땡겨져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주가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뭐 SK나 삼성 다 3분기, 4분기까지 다 적자 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삼성은 지금 뭐 공통된 의견이 4분기에 이제 까지 적자 나는 게 4분기에는 그런 흑자 전환한다. 네.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된 상황이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씩 당겨지는 부분들이 네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게 2021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2021년 3분기에 삼성전자가 최대 영업이익과 최대 매출을 합니다. 그 당시에 2021년 3분기인데 2021년 1월 달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네. 9만 원 가지 않습니까? 아.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 네네. 뭐 특히 반도체 업계는 6에서 9개월 정도를 당겨서 주가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고 흑자 전환하는 부분들이 한 분기 지금 당겨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제반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다시 8만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삼성전자를 우리가 다른 눈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뭐 보면은 지금 뭐 평균 매수 가격을 보시면 6,500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서 6,500원을 뚫는다면은 적극적으로 뭐 조정을 받을 시에는 가셔야 되고요. 조정이란 뭐냐면 네. 어닝 리세션은 분명히 한번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한번 우당탕탕 하는데 이거는 우리 전자를 사랑하시고 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축복의 비라고 보시고 그때 굉장히 좋은 활발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짜 가셔야 네. 2021년도 9만 원대의 그 영광을 네. 여러분들이 오롯이 갖고 가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해서 이 관련 이 SK나 삼성전자 주가 상황도 조금 밝혀주셨는데 이 두 기업들 나란히 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양 시장에 양 기업에 조금 다른 매수 포지션을 그렇죠. 좀 취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순매수를 하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매도를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큰 게 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뭐 호황기가 왔을 때 사실 그때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할 때는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한다면은 이 고수톱 전법을 쓰셔야 돼요. 고수톱 잘 치시는 분은요,
3점으로 안 납니다. 피박 광박 내서 20점, 30점 내고요. 1키도 많이 잃어요. 3점으로 잃어요. 그 대신. 그런 것처럼 네네. 지금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삼성전자는 감산 없이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3분기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는 때 더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지금 SK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현금 흐름이 뭐 삼성전자보다는 나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렇다면 지금 뭐 미국도 금리 올리니 많이 하고 달러도 세고 뭐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확실한 투자처인 삼성전자의 매수가 몰리는 부분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태원, 이재용 주요 총수들이 좀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에서 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궁금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번에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요번에 이제 양회가 걸쳐지면서 시진핑 3년임이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 이제 상무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협위원들 이런 분들이 네. 빅테크 기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윈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싹 가르치면서 반도체 하는 사람들로 다 넣었어요. 그 가서 만나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죠. 그쵸. 예, 정협의 전대협의 위원들을 반도체 중심으로 쫙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일단은 인사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리창 이 뭐 총리도 한번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일단은 뭐 지금 열리고 있는 다보아 포럼이 3년임에 대한 축하 무대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한번 하고 거기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번 이제 이재용 최태원 회장은 또 어디를 가야 되냐면 4월 달에 미국 방문에 동행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네. 가서 이제 목면 소리 좀 하셔야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무슨 뭐 유치원을 지어라 말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 정도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는 풀어주셔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사실 자기네는 설계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네.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자, 우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해합니다. 이 국가 안보가 반도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열심히 도우는데 아니 그래도 장사는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이 정도의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불편한 이런 반도체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럴 때 우리 기업인들의 등을 한번 굉장히 두달겨지면서 좀 앞장서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최근 금융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금융 리스크에 큰 고비를 넘겼을 뿐이지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산발적인 이 위기들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당겨져 오는 부분들 굉장히 큰 새로운 사이클을 지금 갖고 있는데 최근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62,000원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네. 사실 이제 평균 매수 단가를 보면 65,000원 정도에 지금 몰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65,000원에서 한번 저항선이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닝 리세션이 분명히 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데 자,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네. 미국이 뭐 은행이 파산이 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서도 와, 뭐 대형주들은 펄펄 뛰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실적이 좋은 대형주 위주로 지금은 방어선을 치는 게 증시에 굉장히 뭐 이색적인 그런 트렌드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뭐 1, 2, 3위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쵸. 분명히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뭐 8만 원 이상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8만 원 이상의 지금 목표가들이 상향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있죠. 6에서 9개월 정도를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러면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뭐 우리가 싫어하는 악재들은 어떻게 돼 있냐? 모두 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합한다면 지금부터는 2021년에 그런 어떤 9만 원까지 뭐 최고점을 업황이 최고점을 치기 9개월 전에 증시는 최고점을 도달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네. 굉장히 좋은 매수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겠다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또 화두가 되는 게 바로 K-칩스법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K-칩스법이란 게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액 공제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퍼센티지상으로는 이 높아지는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의지의 문제거든요. 세액 공제해주는 부분들만 분명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미국 뭐 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런 세액 공제를 해주면 현금 흐름이 좋아서 뭐 주식적으로는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기술로 승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R&D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줘야 또 2, 3년 후에 올 파고를 견디는 부분들이라서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부분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무슨 재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이 전방위 효과가 높은 반도체 산업이 잘 돼야 끌고 나가고요. 더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일단은 수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의 향도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된 이런 법들이 빠른 시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여야가 좀 합의를 하고 있는 좀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통과는 가능해 보인다 이런 좀 의견도 있네요. 자, 근데 최근에 일본도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를 좀 했고요. 또 미국은 지금 슈퍼 갑질 중이긴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요. 반도체 관련된 ETF가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에이스 4 같은 경우에는 그건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 TSMC, ASML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요. 거의 뭐 60% 정도의 지금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이 좋은 다시 사이클을 올 때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그거 다 골라내서 하시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ETF 쪽으로 가시는 것이 타이거도 좋고 지금 이 반도체 ETF를 지금 따라올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매번 이게 올라가니 내려가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한 ETF는 75억이 딱 한 달 만에 460억으로 지금 이 전체 총액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호응을 주시고 반도체는 눈앞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좋은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ETF로 해서 전체에 올라가는 기운을 받으시고 거기서 또 분할해서 개별 종목으로 가시는 부분들도 반도체는 훌륭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개별 종목보다는 시야를 좀 넓혀서 반도체 ETF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이후 개별 종목 좀 트레이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